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가 격화돼 12명이 체포됐습니다. 산타애나에서 열린 반이민 단속 시위에서 연방 요원이 발사한 비살상 탄환에 맞아 시위 참가자 2명이 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30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반발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관세를 무기 삼아 경고한 건데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탄핵까지 될 수 있다며 동맹 국가들을 압박하지 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성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 안보에 필수적이라면서 이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ay put a tariff on countries if they don't go along with Greenland because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So I may do that.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것을 놓고 대법원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관세를 무기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군사력을 자랑하다가 나토와 그린란드 문제를 얘기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ou saw that with Venezuela. You saw that with the attack on Iran, with the knocking out their nuclear capability potentially. So, yeah, we're talking today, though.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반발해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내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게 직간접적인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동맹 국가들을 압박하면 안 된다며 만약 실제로 군사행동을 벌이면 탄핵될 것이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I think it would lead to impeachment. I think it's invading ally to me is a high crime and misdemeanor. Most Republicans know this is immoral and wrong, and we're going to stand up against it. 독일의 여당은 여름에 있을 북중미 월드컵을 보이콧하자는 주장까지 하는 등 미국과 유럽 전체에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조성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반도체 관세를 압박수단으로 삼아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장은 중국 수출을 문제 삼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에도 언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공장을 대거 미국에 짓는 대가로 타이완과 관세를 15%로 낮춰주는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타이완 정부와 TSMC를 중심으로 한 타이완 반도체 회사들은 그 대가로 각각 2,500억 달러씩 총 5천억 달러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그 생산량의 2배 반까지 관세를 면제해준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타이완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未来若课征232半导体及衍生品关税时，美方承诺将给台湾最优惠待遇。 하지만 하루 전 중국으로 수출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겨냥한 반도체 관세를 내놓은 압박이 통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반도체는 현재 100% 타이완에서 만들어진 뒤에 미국에 수입된 후 재수출되는데 여기에 25% 관세를 붙이겠다고 나서서 공장 이전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The United States is getting 25% of the chips in terms of the dollar value, and I think it's a very good deal. 우리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때 반도체 부문은 사실상 타이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내용만 합의됐습니다.
삼성전자가 370억 달러, SK하이닉스가 38억 7천만 달러를 각각 미국에 투자할 계획인데 이 대가로 관세를 얼마나 면제해 줄지가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 물량이 달리는 한국산 AI 반도체용 메모리 HBM을 미국에 우선 공급하라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가 격화돼 12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어젯밤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 과정에서 연방요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가 격화되자 연방요원들은 최루가스와 섬광탄을 사용해 군중 해산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긴장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내란법 언급 이후 연방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 센타나에서 열린 반아이스 시위에서 연방요원이 발사한 비살상 탄환에 맞아 시위 참가자 2명이 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타임스는 지난 9일 연방청사 인근 시위에서 연방요원이 사전 경고 없이 발포해 31살 브리튼 로드리게스가 한쪽 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얼굴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것으로 알려진 21살 케이든 럼러에 이어 두 번째 실명 피해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국토안보부는 시위대 60여 명이 돌과 폭죽을 던지며 폭동을 일으켰고 요원들의 대응은 정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는 한인 비즈니스가 밀집된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 자바 시장 일대에 이민 단속이 이루어져 상인과 근로자들의 불안이 확산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요원들이 메이플 애베뉴와 11가 일대에서 신분 확인을 진행하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이번 단속에 대해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축시키는 것뿐이라고 비판하며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패션 디스트릭트 측은 현재 상점들은 정상 영업 중이라며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방문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어제 오후 라파에트 인근 81번 고속도로에서 트랙터 트레일러 3대를 포함해 약 18대 차량이 연루된 1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추가 충돌이 이어지면서 모두 30대 안팎의 차량이 사고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가운데 최소 2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눈길 등 기상 여건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 농구 경기와 관련된 승부 조작 및 뇌물 혐의로 26명이 기소됐습니다. 연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전미대학 체육협회 일부 남자농구와 중국 농구리그 경기에 대해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작 세력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선수들을 포섭하고 그 결과에 베팅해 수백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수들은 한 경기당 $10,000에서 $30,000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tensive international criminal conspiracy of NCAA players, alumni, and professional bettors who fixed games across the country. 최소 17명 이상이 전현직 대학 농구 선수로 확인됐으며 조직원을 포함한 26명 모두 불법 도박 공모와 승부 조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벨가든스의 한 카지노 호텔에서 허위 신고로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에 공격용 소총을 소지한 인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710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폐쇄했고 스와팀을 포함한 경찰 인력이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The casino received the call. There was an individual saying that he had an assault rifle, that he was going to pretty much walk into the casino, that he was going to shoot as many people, that he also had somebody in there with a bomb. 수사 결과 해당 신고는 거짓으로 확인됐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확산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기술 기업들이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북동부 주지사들은 전기를 많이 쓰는 기술 기업들이 앞으로 필요한 전력을 미리 계약하고 이를 위한 발전소 건설에도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백악관은 이 조치로 약 1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발전 설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형 기술 기업에 유리하고 중소 AI 인프라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신차 평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대표 자동차 정보회사 에드먼스와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미국 내 신차 평균 가격은 약 5만 달러에 달하며 2만 달러 이하의 신차 모델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와 부품 수입 비용이 25%까지 오르면서 저가 차량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드먼즈는 2026년형 현대 베뉴를 현재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신차로 꼽으며 연비와 기본 안전사양, 실용성이 강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한인 운영 매장에 남성 2명이 이삿짐 트럭으로 방범문을 들이받아 침입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디켓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4시 40분쯤 용의자들은 수차례 후진하며 진입을 시도했으나 보안문에 막혀 미수에 그쳤습니다. 매장 전면 유리창과 문은 파손됐지만 도난 피해는 없었습니다. 36년간 업장을 운영해온 한인업주는 ATM을 노린 범죄로 보인다며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한인사회가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 단체 응원전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최근 폭발적인 한류 인기를 바탕으로 한인사회와 주류사회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축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응원전 장소로는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RFK 스쿨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회와 한인상공회의소 등 LA 지역 주요 한인 단체들이 북중미 월드컵 공동 응원전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미주에서 치러지는 중요한 이벤트인 만큼 한인 단체들과 주요 미디어들이 힘을 합해 한인 사회가 단합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예선전 3경기의 도심 응원전은 대형 스크린을 통한 경기 관람은 물론 다양한 K-푸드와 문화 공연을 선보이는 복합 문화축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단순한 응원전을 넘어 높아진 한인 사회의 위상을 알리고 한인 2, 3세대까지 동참하는 계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2026년에 월드컵가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특히 우리 한인 사회한테는 특히 경제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특별한 기회가 있고 이런 기회에 우리 한인 사회가 화합되는 모습을 단체 응원전 장소로는 RFK 스쿨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중심부에서 응원전을 진행해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사람들을 한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모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응원전의 열기와 에너지를 2028년 LA 올림픽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커뮤니티가 하나로 합심해서 이번 그 행사를 치르기로 서로 의기투합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한인 단체들은 준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FIFA와 LA시 정부 허가 절차를 비롯해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조율 등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 수주째 입원 중인 신원미상 아시안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이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디그니티 헬스에 따르면 이 남성은 25세에서 35세 사이로 추정되며 지난해 12월 29일 웨스트레이크 지역 윌셔 블루버드와 위트머 스트리트 인근에서 발견된 뒤 현재까지 입원해 있습니다. 아시아계 또는 히스패닉계로 보이며 키 약 5피트 9인치, 체중 약 150파운드로 갈색 눈과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발견 당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개인 소지품이나 연락처는 없었다고 전했으며 현재 상태나 부상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을 아는 사람은 디그니티 헬스로 연락해달라고 병원 측은 당부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마크 곤잘레스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이 오늘 LA 한인회를 찾아 제123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마크 곤잘레스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오늘 LA 한인회를 찾아 제123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둔 곤잘레스 의원은 최석호 의원 등과 함께 1월 13일을 캘리포니아 한국인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곤잘레스 의원은 이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에 문화적, 경제적 기여를 기리고 연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주요 애국단체인 대한인 국민회 기념재단의 제14대 이사장으로 제니퍼 최 부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제니퍼 최 신임 이사장은 어제 열린 이 취임식에서 연간 3,000명 이상이 찾고 있는 대한인 국민의 기념관을 중심으로 차세대를 위한 미주 독립운동사 교육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적지면서 동시에 한국의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K00유산이에요. 많은 학생들과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많은 로컬이나 그다음에 미국 분들도 많이 좀 오셔가지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독립사와 그다음에 이민사를 어제 행사에는 조성호 LA 총영사관 부총영사를 포함해 LA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흥사단과 광복회 등 다수의 한인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2004년 오렌지 카운티 사이프레스의 한인 운영 카페에서 총기 난사 살인 사건을 저질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인이 교도소에서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은 40대 김모 씨가 국가주 교정시설에서 다른 수감자의 싸움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카페에서 총기를 난사해 1명이 숨지고 4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었습니다. 뉴욕주가 상습 과속과 난폭 운전자 차량에 GPS 기반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1년 동안 16장 이상의 과속 티켓을 받았거나 18개월 내 벌점 11점 이상인 차량이 대상이며 제한 속도를 5마일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자동 제어됩니다. 주정부는 이 조치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소설 파친코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민진 작가가 오는 3월 1일에서 3일 애틀란타에서 개최되는 현대문학 주간 행사에 초청돼 강연과 대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 작가는 에모리 대학교 산하 폭스 인문학 연구소 연례 현대문학 주간에서 지혜는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주제 강연을 진행한 뒤 흑인 여성 작가 타야리 존스와 대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한국계 작가의 문학적 시각과 미국 내 다문화 문학 담론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법원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건데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을 꾸짖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 가운데 첫 번째 나온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가운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침해한 혐의 등 4가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그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체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외신 대변인 등에게 보도자료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시욱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1시간에 걸친 최후 진술로 혐의를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오랜 수사 경험을 내세우며 특검팀의 공소 제기 내용을 깎아내렸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변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몽령 주장을 꺼내들면서 계엄 전 급하게 연 국무회의는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절대 이거는 보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또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고 주례 국무회의 할 때처럼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자신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부당한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고 공수처가 그야말로 어떤 정치 수사에 자기들이 나선 게 아닌가. 검사 시절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습니다마는 수색할 엄두 자체를 내본 적이 없고요.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가 잘 보이도록 하라는 위력 경호를 지시하는 등 사병처럼 동원한 것도 과도한 해석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총 맞으면 선거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 계엄을 하려고 했다면서 국무위원 소집도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 하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계엄 이후 1년의 수사, 체포와 수색 목적으로 발급됐던 영장도 모두 적법하고 유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오히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 등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랜 법조인 경력을 내세우며 재판 내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일관된 변명이라는 법원의 판단과 함께 엄한 처벌만 받게 됐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나흘 전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어 보였죠. 하지만 첫 선고가 나온 어제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보도에 전현남 기자입니다.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흰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옵니다. 평소와 달리 서류 봉투는 들지 않은 채 법대를 향해 목례를 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고 재판부는 판결문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특별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 당시 특검의 사형 구형에 미소를 짓는 등 여유 있었던 모습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보다가 고개를 숙이는 등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혐의와 체포방해 혐의 등 핵심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자 윤 전 대통령은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선고 말미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자리에서 세워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내자 상기된 얼굴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인사를 하고 퇴정했습니다.
법원 주변에선 대형 스크린을 통해 선고 공판을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징역 5년이 선고되자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윤 전 대통령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어제 범여권 주도로 2차 종합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내내 특검 전국을 이어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어제 오후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한 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내란 청산을 더 철저히 하라고 하십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라 하십니다. 2차 특검법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준비를 비롯해 내란의 기획과 준비 의혹 등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던 외환과 군사 반란 혐의 등 17개의 수사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 수행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들 중 한 명을 임명합니다.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이고 수사 인력은 특검과 특검보 등 최대 251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특검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특검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까지 집어넣은 건 야당 소속 지자체장을 겨냥한 2차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이른바 내란몰이 공세를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다가올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앞선 3대 특검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수사가 부족했다면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무능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하정윤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특별시 한 곳에 해마다 5조 원씩 앞으로 4년 동안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도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해 국정과제 가운데 지방주도 성장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정부가 행정통합을 하는 광역시도에 어떤 지원을 할지 밝혔습니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통합특별시엔 한 곳당 연간 최대 5조 원, 앞으로 4년 동안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통합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에도 나섭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는데 TF는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바꿔서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부단체장의 경우 직급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명수도 서울의 3명보다도 많은 4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 서울특별시에 걸맞는 위상과 지위를 통합광역단체에 줄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비롯한 각종 규제의 완화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획기적인 지원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정부 안이 기대보다 미흡하다며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두 지역 통합특별시의 명칭 등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여권이 다음 달로 계획하고 있는 특별법안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거짓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just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네, 코스피가 새해 들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처음 4,800선을 돌파했습니다. 꿈의 5,000피까지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4,000조 원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함께 4,800선을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장중 4,855까지 올랐다가 어제보다 43포인트 오른 4,840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5,000포인트까지 남은 건 불과 160포인트입니다. 반도체 기업이 오늘도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3% 넘게 급등하며 15만 전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피는 올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11거래일 연속 오르며 2006년 3월 이후 가장 긴 상승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4,000조 원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10월 15일 3,000조 원을 뚫은 지 불과 석 달 만입니다.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5,0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반도체 등의 실적에 기반한 상승장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은 90조 원이 넘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고 있고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로봇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첨단 업종에 있어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까지 맞물리며 상승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은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현금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에 투자자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 배당을 촉진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시장을 버블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별로 없어요. 이익이나 자산 가치로 설명되기 힘들 정도의 아주 무리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선 코스피 5,000 도달이 늦어도 1분기, 이르면 이달 안에도 가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이번 주말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기리는 연휴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아닌 정의와 연대를 선택하자는 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